옛날 옛적 한국의 인제 지역 깊은 산속에는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떠도는 신비한 숲이 있었다. 그 숲은 단지 아름다움으로 유명한 것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특별한 마법과 생명력이 가득 차 있었고 숲의 자연을 지키는 수호자들이 살고 있다고 믿어졌다. 이 숲은 나라의 숲으로 불렸는데 이는 가장 오랜 수호자인 나라에게서 이름을 딴 것이었다. 아라는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숲을 지켜온 영혼이었다. 그는 숲의 나무와 꽃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동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아라는 자신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자연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데 모든 마음을 쏟았다. 그는 나비의 날갯짓과 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까지도 섬세하게 느끼며 숲의 모든 생명을 보호했다. 어느 날 도시에서 온 탐욕스러운 개발업자들이 아라의 숲을 훼손하려고 계획했다. 그들은 아름다운 숲을 파괴하고 그 위에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을 세우려 했다. 이 소식이 숲의 동물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하자 아라는 걱정에 휩싸였다. 그는 절대 숲이 그런 식으로 손상되는 것을 볼 수 없었다. 이에 아라는 숲의 동물들과 식물들 모두를 불러 모았다. 그는 숲의 모든 존재에게 말을 걸었다. 숲의 친구들이여,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 이 위기를 이겨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집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그러자 숲의 나무들이 서로 바람에 나부끼며 시끄럽게 속삭였고 동물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힘을 모았다. 수많은 새들이 아라의 숲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날아갔다. 그들은 인간 마을의 나라가 아름다운 숲의 중요성과 그것이 지닌 생명력을 전파했다. 동시에 아라는 숲의 신성한 물길을 따라 흐르는 샘의 힘을 불러냈다. 서서히 샘물은 마법의 물줄기가 되어 빛을 내뿜으며 개발업자들의 장비를 멀리 밀어냈다. 숲의 마법과 주민들의 탐욕스러운 개발에 대한 반발은 인제 지역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 결과 자연 보호를 외치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울려 퍼지게 되었고 개발은 결국 중단되었다. 사람들은 숲의 아름다움과 더불어 자연과 함께 사는 생활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그 후로도 아라의 숲은 여전히 보호되었고 아라는 여전히 숲을 지키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었다. 사람들은 아라와 숲을 보며 자연이 주는 진정한 선물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을 후대에게 물려주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인제 지역의 마법 숲과 수호자들의 이야기는 전설로 남아 자연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일깨우는 교훈으로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기억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깊은 산속 아름답고 신비로운 태백산맥의 가장 높은 곳에는 눈꽃마을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사방이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해가 지면 마을은 별빛에 반사되는 눈꽃들로 반짝이는 환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눈꽃 마을 사람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며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 전설에 따르면 태백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 위에 얼음의 정령이 살고 있는데 이 정령은 매년 겨울마다 마을에 고운 눈꽃을 선물로 내린다고 합니다. 눈꽃 마을 사람들은 이 정령에게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겨울 축제를 열어야 했습니다. 겨울 축제가 열리기 전날 어린 소녀 수연은 할아버지로부터 얼음의 정령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연은 그 이야기에 매료되어 정령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산길을 따라 홀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날따라 날씨는 눈보라가 불어닥치는 가운데 특히 춥고 험난했습니다. 얼음의 정령이 살고 있다는 전설의 봉우리에 가까워질수록 수연 음미지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수연은 봉우리에 다다랐고 그곳에서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령은 희고 아름다운 눈꽃으로 장식된 순백의 옷을 입고 있었으며 산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정령은 수연에게 상냥하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작은 아이야, 어째서 이 험난한 산을 홀로 오게 된 것이니? 수연은 마을 사람들이 그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너희 마을 사람들은 나에게 감사할 필요 없단다. 나 역시 이 산의 자연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뿐이니. 하지만 너의 용기에 감동을 받았구나. 그렇게 말하며 정령은 반짝이는 눈꽃 목걸이를 수연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목걸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연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목걸이를 받고 무사히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마을에서는 전보다 더 환상적인 겨울 축제가 열렸습니다. 수연이 받은 눈꽃 목걸이는 마을 광장에 걸려 모든 사람들의 복을 빌어주었고, 그날 밤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마을 위에 밝게 빛났습니다. 그 후로도 수년이 지나도록 눈꽃 마을의 사람들은 매년 겨울 축제를 열어 얼음의 정령에게 감사를 표했고, 태백산은 언제나처럼 신비로운 눈꽃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에서 사는 것의 의미와 자연의 고마움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반도의 남쪽 중심에 있는 대구에는 달비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환경을 자랑하며 매년 봄이면 산에는 다양한 꽃들이 피어나 모든 곳이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신비로운 숲이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오랜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이 전설은 한여름밤 폭풍우가 몰아치던 어느 날 숲속 깊은 곳에 사는 신비한 생물들이 제 모습을 드러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생물들은 마을을 지키고 자연을 보호하는 수호신들로 달빛 아래 나타나 사람들의 꿈 속에서만 볼 수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이 시기가 되면 숲에 들어가지 말라는 오래된 풍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마을에 사는 소년 동우는 이 신비로운 숲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전설을 믿지 않았고 무서움보다는 호기심이 가득 찬 소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동우는 친구들과 함께 숲속으로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달빛이 흐르는 길을 따라 숲 깊숙이 들어갔고, 시간도 잊을 만큼 신비로운 풍경에 끌려 한참을 걸렀습니다. 그러던 중 동훈과 친구들은 으스스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바람이 휘몰아치며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대한 나무 위로 달빛이 스며들어 마치 무대로 변했고, 그곳에 작은 요정들과 동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춤을 추며 마치 오래 기다려온 손님을 맞이하듯 소년들을 반겼습니다. 요정들의 인도 아래 동우는 그동안 전설로만 들어오던 숲속의 비밀을 하나씩 갈게 되었습니다. 이 숲은 한때 인간에게 쫓겨난 동물들과 자연의 정령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점차 신비로운 장소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 자신들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정들은 동훈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이곳을 알리지 말라는 부탁을 하며 대신 자연을 보호하는 법을 전수했습니다. 동훈은 비밀을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친구들과 함께 다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도 동훈은 계속해서 자연을 보호하는 활동에 앞장섰고, 요정들과 교감하며 전설의 이야기를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달빛 아래 대구의 달비 마을은 언제나 평화롭고 아름다운 자연을 간직한 채 새로운 전설을 쓰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산과 맑은 강으로 둘러싸인 옥천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주민들이 땅과 물의 신에게 바쳐진 축복 덕분에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특히 마을의 중심부에는 신비로운 연못이 자리 잡고 있었다. 연못은 단순한 물웅덩이가 아니었다. 그 물빛은 계절에 따라 변화하였으며 흐린 날에도 마치 은빛으로 번쩍이는 것처럼 눈부셨다. 마을 사람들은 이 연못을 신성시하며 용의 전설과 관련이 있다고 믿었다. 용은 한때 이곳에 머물며 마을에 비를 내려주고 기근을 해결해주는 우호적인 존재로 여겨졌다. 이 마을에는 예지가라는 이름을 가진 소녀가 있었다. 그녀는 매우 호기심이 많고 용맹한 아이로 옥천의 전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예지는 연못의 비밀을 알고 싶어져 몰래 연못 근처로 가게 되었다. 초저녁이 되어 어둠이 깃든 연못가에 도착한 예지는 놀랍게도 하늘로 치솟는 새하얀 빛을 보게 되었다. 예지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연못 속으로 조금씩 더 다가갔다. 그 순간 물결이 일어나더니 연못 중심에서 거대한 푸른 용이 나타났다. 용은 놀란 예지를 바라보며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거라 소녀여. 나는 이곳을 지키는 수호자이자 옥천과 세상을 이어주는 중재자이다. 예지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용에게 지금까지의 전설들이 모두 사실인지 물었다. 용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연못은 옥천의 마법적인 힘을 담고 있고, 그 힘은 마을 사람들의 선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란다. 용은 예지에게 연못에 비친 빛은 마을 사람들의 정성과 사랑이 반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보이는 빛은 그저 수면에 비친 별빛이 아니라 사람들의 반짝이는 마음이란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여라.
예지는 자택으로 돌아와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고 주민들은 더욱 연못과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기 시작했다. 이후로도 옥천의 연못은 신비로움을 간직한 채 마을에 많은 행복과 풍요를 가져다 주었다. 이 이야기는 전해 내려오면서 사람들에게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교훈이 되었고 옥천은 그 아름답고 신비로운 연못 덕분에 더욱 큰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오래전 순천의 한 마을에는 신비로운 별빛 호수라는 장소가 존재했어요. 그 호수는 밤이 되면 하늘의 별빛을 반사하여 마치 호수 자체가 별하늘인 것처럼 빛났습니다. 이 호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으며 많은 전설과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한 외지인이 찾아왔어요. 그는 자신을 여행자라 소개하며 별빛 호수의 전설을 들으러 왔다고 했죠. 마을 사람들은 그를 환영하며 호수에 얽힌 이야기를 하나씩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이 호수에는 무리요정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요정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모습을 보였으며 그들에게 축복을 내렸다 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호수에서 무언가를 기원할 때는 항상 순수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특히 한 소년이 있었는데 그는 매일 저녁 호수에 찾아와 밤하늘을 바라보며 꿈을 속삭였어요. 소년의 꿈은 커서 위대한 목수가 되어온 세상에 멋진 집을 지어주는 것이었죠. 호수의 요정은 소년의 순수한 마음과 정성에 감동하여 그의 꿈을 돕기로 결심했답니다. 세월이 흘러 소년은 자라서 훌륭한 목수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집을 지어달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그는 항상 마음속에 호수의 별빛을 간직하며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로 일을 했답니다. 그러던 중 그는 다른 사람을 돕기만 할 뿐 자신의 집은 짓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느 날 밤 소년은 다시금 호수를 찾아가 요정에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작은 집을 지어주세요. 요정은 미소 지으며 그의 마음씨를 칭찬하며 축복을 내렸어요. 얼마 후 소년은 나무 하나에서부터 아름다운 작은 집을 지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별빛 호수를 찾아와 그 소년과 요정의 이야기를 전하며 그들의 아이들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가르침을 주었답니다. 외지인은 이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고 다시금 별빛 호수의 아름다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순천을 떠났답니다. 이렇게 순천의 별빛 호수는 모든 이들에게 순수한 마음과 소중한 것을 깨우쳐주는 신비롭고도 아름다운 장소로 남아 전해지고 있습니다.